네,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오전 10시 5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7,600만 원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시간 차트에서는 15일선에 대한 지지, 또 7일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뭐 횡보하는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4시간 차트에서도 7일선을 딱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마감 역시도 저점을 올리면서 마감이 된 걸 보일 수 있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 비트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오늘도 말트 코인들은 눈치 보면서 적절히 버텨주기는 그림입니다. 지금 알트 코인들을 보면요. 오늘 막 3%, 4%, 5%, 6%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2, 3% 다시 빠지고 또 빠졌던 코인으로 다시 올라오고 하면서 제자리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뭐 리퍼리움이랑 오브스, 뭐 아이콘, 헌트, 하이프, 폴리메스가 움직이는데 뭐 리퍼리움도 마찬가지죠. 21원 왔다가 22원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뭐 1,400원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도지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300원 기준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것 같아요. 오늘 떨어진 코인들을 보면 대부분 어저께 올라왔던 친구들이죠. 스택스 어제 올라왔던 거 떨어지고, 누사이프도 어저께 올라온 거 떨어지고, 누사이프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은 1,500원대에서 놀 거다라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죠. 네, 아무튼 어저께 올라간 친구들 오늘 떨어지고요. 오늘 떨어졌던 친구들은 내일 올라가는 그림, 계속 그런 그림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순환 펌핑, 뭐 제자리, 뭐 횡보, 이런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김치 프리미엄 3.8%로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고요. 해외 비트코인 같은 경우 61,700달러, 그리고 도미넌스는요 46%, 46.82%. 도미넌스도 뭐 고점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중요한 거는요, 오늘 뉴스를 보면 살펴보겠지만 오늘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정도, 뭐 10시 30분에 11시 정도에 미국 선물 ETF가 실제로 상품이 판매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요, 이따 저녁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관련 뉴스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태국 같은 경우는 뭐 NFT 마켓을 은행에서 출시한다는 뭐 기사가 떴고요. 그리고 소시에테 제너럴이라는 프랑스에 있는 대형 은행인가 봐요. 근데 여기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이라는 거는요,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업들에게 큰 돈을 받아가지고 대신 그 돈을 투자 운용을 해주는 곳이죠. 뭐 한국어 따면 신탁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런 서비스를 뭐 추진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기관들의 문의, 그리고 그 수요가 있다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겐하임의 CIO가 더 이상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2월 달에는 비트코인이 6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암호화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코인 시장에 대한 확신한 믿음,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어도요, 코인판에서 버티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믿음도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ME 비트코인 선물 대형 투자자 2주 사이에 29%가 늘었다. 대형 트레이더 수가 최근 2주 만에 29% 증가한 94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지 펀드는 20곳, 은행은 4곳, 전문 트레이더는 2곳이다 라고 나왔죠. 현재 비트코인 투자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공식적인 발표예요. 해지 펀드 20곳, 대부분의 펀드들에서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 ETF 운영 잘 되면 현물 ETF 승인 필요성 낮출 수도, 뭐 이런 거는 뭐 보시 안 와도 되는 뉴스들이에요. 선물 ETF가 잘 되니까 뭐 현물 ETF 굳이 필요하게 할 수도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냥 쓸데없는 논리의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주 성인 중 5명 중에 1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아주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5명 중에 1명이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는 한국보다도 보유량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비트코인 65%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42%, 에이다가 26%, 도지가 23%, BNB 바이낸스 코인이 14.6%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코인에 투자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메이저 코인들입니다. 그리고 도지 코인도 여러분 그런 코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도지코인과 에이다,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BNB 뭐 이런 코인들에 대부분 투자하고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잡코인들은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잡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믹 투자 전문 업계 비트코인 ETF 여전히 복잡한 선물 상품이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ETF의 가장 지금 ETF가 됐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증권 계정을 만든 사람들이 손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죠. 우리 관계자들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 매우 회의적이라며 프로세어즈의 비트코인 선물 ETF는 코인베이스에서 계정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덜 간단하지만 복잡한 선물 상품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서 코인베이스에서 코인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다. 하지만 이 상품 자체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한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가 현물 기반 ETF에 비해 더 많은 비용과 복잡함을 수반할 것이라고 말했던 뭐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업비트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마진 거래에서 거래하는 게 더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뭐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거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아니고요. 프로세어즈의 선물 상품에 관해 얘기하는 겁니다. 이 ETF는요, 다시 말하지만 그 하나의 상품들이에요, 상품들. 그러니까 하나, 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수십 개의 ETF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ETF 중에서는 뭐 복잡한 ETF도 있겠지만 매우 간단하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ETF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프로쉐어즈에서 이번에 출시한 오늘 저녁이 한국 시간은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출시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폴리곤이요, 스포츠 베팅 업체 드래프트 킹스랑 체결을 했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 8천만 달러 순이입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펀드에 8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5주 연속 자금 순유입이다. 지난주 비트코인 펀드에만 7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으면 총 유입금은 87.5%를 차지했다. 비트코인 외에 카르다노, 폴카다 펀드도 각각 360만 달러, 270만 달러 순유입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뭐 현재 이 코인판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NBC 유명 진행자 BTC 선물 ETF 출시 앞두고 이더리움 보유분을 일부 매도했다. 비트코인 선물을 앞뒀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게 하는 거죠. 이 내용도 보시면요. 내 예상이 맞다면 내일 암호화폐가 고점을 찍을 것이지만 저도 뭐 고점 찍을 거라고 봐요. 고점을 말하는 건 오늘 저녁 이후로 내일 새벽 사이에 비트코인은 뭐 8천만 원, 9천만 원까지 심하면 1억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 자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라면 내가 가진 코인의 어느 정도를 부분익절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8분의 1을 덜어낸 겁니다. 8분의 1, 한 20% 정도, 20%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답한 게 아니고 이더리움이 어느 조금을 덜어낸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고점 찍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요. 뭐 이런 거는 뭐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베스코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하지 않기로. 네. 뭐 출시를 안 한다는 소리 보신 것처럼 뭐 지금 인베스코라든지 다른 여러 업체들도 많은 펀딩 운영 회사들도 ETF를 신청했다가 지금 뭐 신청 빼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오죠. 근데 자기네들이 빠진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냈던 걸 뺀 거지. 갤럭시 디지털과 협력을 이어나갈 거다. 실제로 갤럭시 디지털도 ETF 승인을 올려놓고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레스케일의 운영 자산이 535억 달러로요. 지난달 대비 100억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펀드 스트릿 창업자 비트코인 선물 ETF 수요 QQQQ 넘어설 것. 비트코인 선물 ETF 수요가 QQQ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인다고 18일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 해외에서 엄청나게 홍보가 되고 있다는 소리죠. 첫해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ETF의 권인이 인베스크 QQQQ 트러스트 시리즈 1 펀드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QQQQ 펀드 같은 경우는 188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비트코인 이걸 뛰어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을 뛰어넘을 것인지 안 넘을 것인지는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새벽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네. 네, 모건크리 창업자 비트코인 가매수 상태 하락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해서 현재 비트코인 선물 ETF 소식이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 사이에 40%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에서는 2주 동안 40%면은 양호한 거죠. 뭐 하루에 몇천 프로도 올라가는데 뭐. 그러면서 현재 감매수 상태로 보인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뭐 하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모건크리 창업자도 하는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만 5년 이내에 25만 달러를 돌파할 거 예상된다. 예, 어차피 비트코인은 지금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25만 달러 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크 큐만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크 큐반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투자자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 알아보니까 델럭스, NBA 농구 델럭스 팀의 구단주이고요. 또 유명한 투자자래요. 예.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현재로서는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을 거라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은 시총 때문이라도 상징적인 분열 때문에라도 크게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하루아침에 뭐 50%, 60%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또 단계적으로 100%, 200% 올라가는 건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비트코인을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 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시는 거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차라리 이더리움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또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이더리움보다도 더 큰 기대 상승에 대한 확실한 또 투자를 원하신다 하시면 지금 자리에서 리플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리플은 뭐 그 SEC하고 소송 자체가 해결이 되는 순간 아마 가격이 두세 배 정도로 한 번에 올라갈 거예요. 그거를 노려보신다면은 리플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펀드 스트레 창업자 비트코인 선물 ETF 영향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다음 포르쉐어즈 비트코인 선물 ETF가 1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늘 저녁입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가총액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오늘 21년 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 예측한 바 있다. 뭐 연말에 뭐 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10만 달러 한다면은 국내 가격은 1억 2천 정도 될 거고 김프까지 생각하면 1억 3천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네, 그레이스케일 CEO SEC 이더리움 ETF 출시 승인 가능성이 있다. 예, 지금 비트코인만 ETF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을 승인을 앞두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 말고도 뭐 다른 암호화폐들도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요. 분명히 ETF 상품들이 출시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 아무튼 뭐 요렇게 기사가 있네요. 오늘 뉴스를 봐도요. 뭐 오늘도 뭐 ETF 관련된 얘기들이 많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그 예상은요. ETF는 결국은 그 비트코인의 가격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승인될 거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방금 올라온 뉴스예요. 지금 또 다른 ETF가 하나가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발키리죠.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ETF 이어 발키리 비트코인 선물 ETF도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죠. 승인된. 그러니까 3일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에 모건 그 대표가 바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됐다. 발키리의 선물 ETF가 승인됐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7분 블룸버그 발키리 비트코인 선물 ETF 티커인 ETF에 등록했다라는 트윗이 올라왔죠. 쉽게 말해 상품 등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키리 같은 경우도 ETF 승인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만 4개에서 5개 정도의 ETF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ETF 상품들이 계속 승인이 되면 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이목도는 더 증가할 거고요. 많은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할 거고요.
그런 투자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가 바로 떴네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오늘 5시 52분부터 0.95% 상승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원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은 그거로 만드는 어떤 그 물건들의 가격도 올라가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2021년 10월 19일 오전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그리고 뉴스 상황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역시도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도 비트코인의 상승에 베팅을 해봅니다. 오늘 기대되네요. 비트코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뭐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마무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평선 자리 다 지켜주고 있고요. 만약에 비트코인 오늘 조정 하락이 나온다. 그럼 네이션 차트 기준으로 7,550만 원, 7,550만 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따 10시 반, 한국 시간 10시 반쯤에 비트코인 선물 ETF 상품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는 한번 누를 수는 있습니다. 누구라도 알거든요. ETF 선물이 승인이 되면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세력들은 이런 롱 올라가는 거에 대한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개미들을 삽상하지 못하기 위해서 한번 오늘 오후쯤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누르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었죠. 하지만 여기에 너무 쫄지 마시고요. 비트코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현재 빠질 물량도 없고 빠질 수도 없습니다. 알트코인들은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알트코인들은 지금 많이 빠져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프였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요. 오전보다는 오후에 점심 먹고 할게요. 점심 먹고 오후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